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눈까지 내리면서 겨울이 다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변덕스러운 날씨가 시장의 가격을 이제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6만 달러 선을 잘 지켜주면서 일부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관한 견해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이 이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항상 암호화폐 시장은 연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이에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윌리 우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남은 기간 랠리는 지속이 될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우 비트코인 4분기 강세 지속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자산 클래스 중에 금의 위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4분기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의 움직임이 없이 보유를 지속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제 막 1조 달러를 넘겼으며 금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까지 약 4배의 차이만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죠. 여기 하나의 사이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는 전 세계 자산을 보는 사이트입니다. 윌리우가 이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 자산 순위 1위인 금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11.3조 달러입니다. 이제 4조 달러가 아니죠. 여기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테슬라보다 밑에인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바로 밑에는 페이스북이 있네요. 이제는 메타라고 불러야겠죠. 금과의 시가총액은 이제 대략적으로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현재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해지 수단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더욱 성장 잠재력이 높다. 금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과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 선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연말 모든 투자자들이 염원하고 있는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의 부대장 코인이죠.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과거부터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저평가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 라크 데이비스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더리움의 가치평가 시에 고려해야 할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더리움 가치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인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더리움의 가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레딧의 NFT 플랫폼 출시 가능성과 틱톡의 NFT, 페이스북의 NFT의 활용 가능성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더리움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기반 여기 이제 오타가 난 것이겠죠. ETF의 출시 가능성,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네 번째로는 중앙화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 지속 감소 추세,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런던 하드포크 이후 소강 메커니즘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더리움의 경우
경우는 탄생 최초로 소각량이 채굴량보다 많은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더리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죠. 내년 초이죠. 2022년 3월 정도까지 만약 비트코인이 2배 상승한다면 이더리움의 경우는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언급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과연 앞으로 이더리움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추가적인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이더리움의 연말 가격에 대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를 예상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이더리움 연말 8,000달러까지 상승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제로 헤지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마켓 담당 이사인 베르나르트 지멜카의 경우는 최근 공개한 리서치 노트에서 연말 이더리움의 가격이 8,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2019년 이후에 암호화폐 가격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동조화 현상을 나타냈다.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지수와 2년물 인플레이션 스왑을 대조한 차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 인플레이션 지표와 암호화폐의 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이더리움은 향후 2개월간 8,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 자료가 인플레이션과 암호화폐 가격을 대조한 차트라고 합니다. 일단 실제로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미 연준 의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관들에서 이미 손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죠. 이러한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게 될지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현재 약 2배 가까운 가격인 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아침 퀀텀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바로 퀀텀이 올해 안에 리브랜딩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었던 것이었는데요. 예, 오늘 새로운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트윗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퀸텀 측의 경우는 테스트넷 2개와 원래 38개를 릴리즈하고 여러 개발 로드맵과 마케팅 캠페인을 거친 후에 퀀텀의 로고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말에 이제 새로운 로고와 관련한 비디오가 공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참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의 리브랜딩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세대 코인들이 최근 새로운 코인들에게 밀려나면서 리브랜딩을 함으로써 이미지를 재정비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또 어떠한 코인들의 리브랜딩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혹시 얼마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전 세계 1위 드라마의 위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드라마 내에서 나오는 간접 체험 시설도 만드는 등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코인이 등장을 하여서 하루 새 2,400% 폭등을 했던 것이었는데 지난 10월 20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스퀴드 게임 코인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발자의 이름은 코레이 다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닉네임으로 보이죠. 어디서도 얼굴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는 이 코인에 대하여 드라마의 온라인판 토너먼트인 이제 스퀴드 게임 프로젝트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소개를 하였었습니다. 이번 달인 11월 달 온라인 대회도 열고 드라마와 같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6개 놀이에서 최종 승리한 한 명에게 전체 참가비의 90%를 상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토큰의 가격이 무려 99.99%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예전 NXT의 가격 급락의 순간이 재현된 듯한 현장일 것 같은데 코인 시장에 이제 오래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번 자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전설의 NXT죠. 순식간에 마이너스 60%에 하락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빨리 감기를 한다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속도로 하락을 했던 사건이었죠. 뭐 이 정도의 하락이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팔 수도 없었을 텐데요. 이번 오징어 게임 토큰은 99.99%니 참 감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토큰 99.99% 급락과 웹 오프라인이라는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기 넷플릭스 시리즈를 지칭하는 토큰인 오징어 게임 암호화폐의 가치가 거의 제로로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토큰의 가격이 떨어지자 회원수가 9만 명이 넘는 오징어 게임 텔레그램 그룹의 운영진들은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에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즘 누군가가 우리 프로젝트를 해킹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스마트 컨트랙트도 말이다. 가격은 여전히 비정상적이며 오징어 게임의 개발진인 우리가 사기꾼들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텔레그램에서의 운영진들 내용을 보았을 때 저번 진도지 코인처럼 운영진들이 덤핑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모르죠. 99.99%의 하락이라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관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시작으로 미 연준 그리고 미국 소비자 금융국 등의 이제 기관들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더불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난 이후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채굴 규제로 인하여 중국을 떠난 많은 채굴업자들이 새 후보지로 텍사스를 점치고 있으며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텍사스의 경우는 전기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정치인들 또한 우호적이기 때문인데요.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의 부주지사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새로운 그룹을 출범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부주지사 블록체인 정책 개발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부주지사인 댄 패트릭의 경우는 최근 텍사스주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블록체인 정책 개발 및 관련 업무를 전담할 워킹그룹을 출범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주지사의 경우는 텍사스가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려면 혁신의 선두에 서야 한다. 블록체인 워킹그룹은 향후 수십 년간 텍사스가 블록체인 산업의 실세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텍사스에 거주하는 각 분야 전문가 6인을 워킹그룹의 구성원으로 임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 막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을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불과 이번 연도 초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투기적이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언급들을 한 것을 보면 참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해가며 금융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적으로 지난 2017년 말쯤에 들어와서 이제 햇수로는 4년 정도 지켜보면서 저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맞춰 생각을 전환하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이슈가 바로 내년이죠.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세를 정말 진행하느냐 마느냐일 것입니다. 얼마 전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세청에서 거래소 28곳을 모아놓고 과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기에 과세를 진행하는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렸었는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하겠다 개념 정립도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원장의 경우는 2일 국회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박 의장은 추가적으로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도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총 4개의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과세에 대한 인프라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하게 된다면 과세 구멍이 분명하게 생길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피하겠죠. 모르는 사람들만 과세를 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번 발의안을 통하여 1년 더 추가적으로 유예를 한 뒤에 확실한 과세 인프라와 법안을 정립한 뒤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7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몇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 또한 동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1월 달 2021년이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암호화폐 시장 은 항상 연말 상승장에 대해서 기대하곤 했었습니다. 이 기대에 맞게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크게 상승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투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정말 무엇인가 말이죠.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전설적인 수익률을 낸 피터 린치의 경우는 본인의 가장 최고의 수익률이 났을 때는 4년에서 5년 정도 투자했을 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항상 길게 보시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며 자본에 대한 속성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부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말이 갑자기 꼬여버렸네요.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3% 하락한 61,680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1.46% 상승한 4,360달러대, 그리고 시가총액 7위 우리 리플 XRP 게르코인 같은 경우는 0.02%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1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3.7%,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9.4%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출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